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제가 업로드가 조금 뜸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도 굉장히 바쁘고 인턴인데 인턴 같지가 않아요. 11월 1주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차쯤에 실적이 끝났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3분기 실적 11주 1주차분을 다 하고 저는 3분기 실적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11월 둘째 주를 보니까 1주차와는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하면은 얘네들은 묻힐 텐데 아무래도 좀 끄집어내서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엄청나게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무슨 기업일까?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3분기 때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11월 2주차 바로 가겠습니다. 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컨센서스 나누기 영업이익, 요 서식대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혹은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 제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그 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상승률 높은 기업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자, 10위는 경동 나비엔, 그리고 9위는 한화, 8위는 LG, 그리고 7위는 하나시스템, 6위는 GS, 5위는 인바디, 4위는 하나생명, 3위는 미래에셋생명, 2위는 동양생명, 1위는 삼성생명이 차지를 했네요.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딱 봐도 뭐가 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알뜰맨이 왜 11월 2주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생명이 들어간 것들이 바로 4개씩이나 들어가 있네요. 야, 진짜 대단하다. 경동 나비엔도 눈에 띄고요. 뭐 GS도 눈에 띄고 LG도 눈에 띄고 하나도 눈에 띄고 다 띄는데 저는 상위 4개의 종목이 바로 보험과 관련된 주식이다. 요 부분이 저는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은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눈에 띌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명들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이 무려 477% 상승을 했구나,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업이익금만 볼게요. 다른 것보다도 영업이익금만 봤었을 때 아무래도 덩치 큰 애들이 뽑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린 덩치 큰 애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자, 10위는 하나솔루션이고요. 9위는 셀트리온, 그리고 8위도 셀트리온입니다. 요거는 영업과 연결, 요거를 같이 제가 했기 때문에 복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영업과 연결 부분이 동시에 이 영업이익금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위는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6위는 키움증권, 5위는 하나생명, 4위는 한화, 3위는 GS, 2위는 삼성생명, 1위는 GS가 차지를 했습니다. LG가 들어갔어요. LG전자가 아니라 LG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LG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YOY,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관련해서 컨센서스는 없지만 영업이익률만 높은 아이들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YOY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위는 휴림로봇, 9위는 BBC, 8위는 BMT, 7위는 G2R, 6위는 지니뮤직, 5위는 CJ시푸드, 4위는 하나생명, 3위는 DI, 2위는 SP치, 1위는 코세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하기 전까지 코세스가 무슨 기업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얘가 왜 200% 영업이익이 올라가 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흑자 전환한 아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자 전환한 아이들은요,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올려놨고 이건 퍼센트가 아닙니다. 매출액 억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위는 이스트 소프트, 9위는 코스맥스 BTI, 8위는 한국 BNC, 7위는 아이윈스, 6위는 휴림로봇, 5위는 현대공업, 4위는 코스맥스 MBT. 요것도 영업과
연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3위는 바이온, 그리고 2위는 메가이CS. 자, 여러분들 메가이CS 뭔지는 제가 지난 분기 때 말씀을 드렸죠. 호흡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1위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요 상위 기업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궁금했던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손해율이 79%대로 안정화를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 순이익이 1조 원 상회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수와 금리가 유지될 때 4분기 변액 보증금 준비금이 추가 적립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 없고 버는 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이거 하나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방카입니다. 방카 확대가 보장성 관련해서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방카 바로 은행 판매입니다. 때문에 많은 증권사 그리고 아니면 라이벌 경쟁사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은행에서 이것까지 팔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냐라고 해서 조금 이제 뭐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았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매출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입장은 이렇잖아요. 젊은이들이야 이 어플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그래 내가 가격 비교를 하고 요렇게 내가 비교를 한 다음에 내가 알아보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만의 나름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만 아무래도 얼굴 보고, 내가 네 얼굴 보고 네가 단골이기 때문에 했으니까 내가 뭔 사고가 나면은 네가 책임져 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 누가 믿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플로 이렇게 하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은행에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 판매 추정치가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은행원이더라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적금 들러왔어 라고 해서 왔다고 해봐요. 적금 해봤자 뭐 1%밖에 안 돼. 그리고 그거 만들어봤자 은행원들한테 떨어지는 거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친척 형이 은행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 내가 형한테 가서 적금 들면 형한테 떨어지는 거 많아? 야, 오지마, 일 많아져,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은행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적금한다고 해서 은행원한테 떨어지는 거 없다라는 거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성이 보장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은행원들은 고객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고객님께 보험을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뭐 펀드, 변액이라던가 이런 거는 원금을 잃지 않고 고객님께서 몇 년만 집어넣으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고객님께서 어차피 적금 2, 3년 할 거 아니에요. 이 저축성 보험도 2, 3년 하면은 훨씬 차이가 나는데, 이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 고객님께서 뭐 10만원, 100만원씩 넣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딱 보여주면은, 그렇죠, 나는 어차피 적금을 들러왔는데 이 은행원이 이거 하라고 하네?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은행원이 좀 믿음직스러운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떨어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네에서 주기적으로 보는 얼굴, 그 사람 보고 하니까 그래서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은 뭐 이것저것 뭐 챙겨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적금들로 왔으니까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수치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운용 자산 비중을 한번 봤더니, 그렇죠, 삼성생명도 단순히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명보험이라던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삼성생명도 돈을 벌고 고객님들도 돈을 버니까요.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채권이 5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저는 의외로 좀 놀랐던 게 주식이 1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이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수익 증권, 그리고 현예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다. 고객님의 원금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원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적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데, 솔직히 저희 같은 개미들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채권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넣어봤자 뭐 저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넣어봤자 많이 올라봐야 뭐 만원? 뭐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뭐 1% 오르고 막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 그러면 채권 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뭐 몇억, 몇천만 원, 몇천억을 막 넣어놨어요. 채권에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금액은 안정적이게 돌아와요. 그럼 채권으로도 돈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부자들은 채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